불을 쌓는 첫걸음 ETF 투자. 막상 시작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ETF 투자 로드맵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신다고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누구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이미 검증까지 끝난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ETF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ETF가 뭘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가면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ETF, 네, 상장지수 펀드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특정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주식 모음 바구니, 즉 펀드를 통째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아주 편하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가 가진 분산 투자의 장점이랑 주식이 가진 거래의 편리함,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놓은 아주 똑똑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복잡한 개념이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죠.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가 뭐냐? 펀드 매니저라는 셰프가 오늘의 피자는 이겁니다 하고 토핑을 다 정해주는 셰프 스페셜 피자 같은 거예요. 근데 ETF는 뭐냐? 바로 피자 뷔페입니다. 내가 원하는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 하와이안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마음대로 골라 담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이제 ETF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좋은 건데? ETF가 왜 특히 투자 초보자에게 거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강력한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ETF의 핵심 장점들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동 분산 투자 효과. ETF 하나만 사도 수백 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셈이니까 위험이 확 줄어들죠. 둘째, 저렴한 수수료. 펀드 매니저 월급 조회하는 비싼 펀드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셋째, 투명성. 내 돈이 지금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식처럼 원할 때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높은 유동성까지. 정말 좋죠? 혹시 아직도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싶으시다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유산의 90%를 그냥 가장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그냥 초보자용 전략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투자 대거도 인정한 그야말로 왕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간단한 전략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8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싼 수수료 내면서 똑똑한 전문가들한테 맡긴 펀드의 85%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시장 평균인 S&P 500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수료 차이를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가 1년에 1.5%를 떼어간다면 S&P 500 ETF는 고작 0.03%입니다. 이게 겨우 그 정도 차이? 싶으시겠지만 천만에요.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복리 효과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조용한 자산 암살자 같은 거죠. 자, 이제 ETF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 좋은 걸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ETF를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뜯어보죠. 먼저 일반 계좌. 이건 그냥 자유 그 자체입니다. 세금 혜택은 없지만 국내든 해외든 뭐든 다 살 수 있어요.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죠. 다음은 ISA 계좌. 이건 별명이 절세 만능 총장이에요. 1년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꽤 쏠쏠하죠?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 이건 장기 투자의 끝판왕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신에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너무 위험한 상품은 못 사고 오랫동안 묶어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유연성, 절세,
아니면 노후 정비?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10년 이상 멀리 보고 은퇴를 준비한다? 그럼 무조건 연금 계좌부터 꽉꽉 채우세요. 세금 혜택이 엄청나니까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돈을 모은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가 딱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쓰거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계좌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투자라는 여행을 떠날 자동차, 그러니까 계좌는 골랐어요. 그럼 이제 무작정 엑셀을 밟을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을 찍어야겠죠? 바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아주 길다고 해볼게요.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 비중을 80%까지 확 높이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20% 정도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 시간이 우리 편이니까요. 중간에 시장이 좀 흔들려도 긴 시간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3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략을 180도 바꿔야 해요. 안전자산 비중을 70%로 대폭 늘리고 주식은 30% 정도로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돈을 써야 하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때는 수익률보다 지키는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ETF를 고르다 보면 이름 뒤에 TR이나 PR이라고 붙은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TR은 토탈 리턴, 총수익이라는 뜻인데 배당금이 나오면 그걸로 알아서 그 ETF를 다시 사주는 거예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눈덩이를 계속 굴려주는 셈이에요. 반면에 PR, 프라이스 리턴은 배당금을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쏴줍니다. 현금이 바로바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겠죠. 눈덩이를 굴릴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 현금을 챙길 거냐 그 차이입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이름에 H가 붙어 있다. 이건 환해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약간의 비용이 들죠. 반대로 H가 없는 상품은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만약 앞으로 달러가 강세일 것 같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H 없는 상품을 사서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 환율에도 베팅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좌도 정했고 전략도 세웠어요. 이제 진짜 실전이죠. 여러분의 그 멋진 전략에 딱 맞는 첫 번째 ETF를 실제로 어떻게 찾고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ETF 쇼핑은 어떻게 하느냐?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둘러보기. 코덱스나 타이거 같은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즘은 이런 상품들이 나왔구나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2단계 비교하기. ETF 체커 같은 사이트에서 내가 관심 있는 ETF들을 올려놓고 수수료는 어떤지, 규모는 어떤지, 뭘 담고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감각 유지하기. 매일 잠깐이라도 경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잃지 않는 습관. 이게 진짜 꾸준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혹시 ETF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ETF의 세계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가장 안전한 쪽 끝에는 은행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파킹형 ETF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안정적인 국채 ETF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S&P 500 같은 시장지수 ETF가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주 매운맛 단계로 가면 AI나 2차전지 같은 테마 ETF가 있죠. 변동성은 크지만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건 이 스펙트럼 위에서 내가 어디쯤에 서고 싶은지를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모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 그 설레는 첫걸음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